자, 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우잼 뉴스. 오늘은 역시 부동산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조금 화제가 되는 뉴스가 있죠. 그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좀 꼭 알아두고 살펴봐야 할 부분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거냐면 부부간 증여 후 매각할 때 주의할 점, 어떤 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지, 부부간 증여는 어떤 것이고 증여 후에 매각할 때는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하는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 딸 부부가 해외로 이주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제기되는 문제점 중인 하나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소유하던 주택을 그 부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딸에게 증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그 집을 매각했다. 그러니까 해외 이주는 여기서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부부 사이에 증여가 있었고 그 증여 이후 몇 개월 안 돼서 매각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증여.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는 어떤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자신이 소유한 어떤 재산을 넘겨주는 걸 말하는데요. 상속과 차이를 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상속의 경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A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A가 갖고 있던 재산이 B에게 넘어가는 걸 상속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내가 사망하는 것을 내가 의도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증여는 생전에, 그러니까 상속 전에 어차피 내가 이거를 이 재산을 하늘나라까지 가져가지 못하니까 그 전에 이제 누군가에게 명의를 이제 넘겨주는 것, 이것을 이제 증여라고 하는 거죠. 이 증여가 이제 상속 전에 이루어지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증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증여가 여러 가지 공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 그 이전에 10년 전까지 이 10년간의 기간 동안 증여가 있었는지를 보고, 이 증여된 금액의 합계가 배우자 사이에는 6억 원까지는 그냥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배우자끼리는 6억 정도는 10년간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현행 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대신 이렇게 증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B가, 그렇죠, 이제 B가 그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이 증여는 B가 증여를 통해서 이제 이득이 생긴 거잖아요. B의 이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게 증여세인데, 6억 원까지는 배우자 사이에는 그거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B가 물려받았을 때 이제 등기를 해야 되죠. 그죠? 등기를 해서 B가 어쨌든 취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감안을 해야 돼요. 증여세는 내지 않지만 취득세는 내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아둬야겠죠. 그러니까 매도와 증여의 차이점을 보자면 만약에 A가 A가 B한테 증여를 하게 된 경우에는 B가 얻게 되는 이득에 대해서 그것을 증여에 대한 이득인데 그 증여에 대한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이고 또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만약에 A가 B한테 이 부동산을 팔았다라고 가정하면 A가 이 판 것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될 것이고요. B는 그냥 취득세만 내면 되겠죠. 그죠? 자, 종합부동산세. 증여를 하면 부부간 증여를 했을 때 종합부동산세에서 또 유리해지는 점이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전체를 다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부부인데 처음에는 A만 명의를 갖고 있다가 그 중에 절반을 배우자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절반씩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러면 그 공시가격에 대한 것도 반반씩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A가 혼자 1주택자라고 가정했을 때 A가 혼자 갖고 있었을 때는 공시가격이 9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만약에 둘이 나눠서 가지게 되면 6억 원씩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2억 원이 총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혼자 갖고 있었던 것보다 더 공제가 많이 되는 거죠. 종합부동산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A한테 A가 갖고 있는 부동산 지분에 대한 것을 따지게 되고 B는 또 B에 대해서 따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눠서 갖는 게 유리해지는 것이고요. 양도소득세에서는 그러면 어떤 게 장점이 되느냐?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이 주택을 3억 원에 샀는데 이게 올라서 5억 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A가 이 집을 그냥 팔게 되면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겠죠. 물론 1주택자면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되겠죠. 물론 이제 파리 대책 이후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년 거주 요건까지 붙었지만 어쨌든 그거는 감안하지 않고 뭐 그걸 넣어도 되고요. 어쨌든 그냥 이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만약 못 받는다고 치면 어쨌든 양도차익이 2억 원이 해당이 되는데 A가 만약에 이 5억이 된 상태에서 배우자인 B에게 증여를 하게 됩니다. 전체를. 그러면 B는 일단 5억의 증여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나중에 뭐 5억에 팔 수도 있고 나중에 5억이 그대로 아니면 뭐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뭐 7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2억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까 A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몇 년 후에 7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차익은 4억인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한 번의 증여로 인해서 취득가액을 최초 3억에서 5억으로 높인 그런 효과, 그걸로 인해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뭐 1주택자면 크게 상관없죠. A가 굳이 그렇게 넘겨서 양도차익을 줄일 필요는 없죠. 어차피 비과세를 받으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부간에도 굳이 뭐 증여를 하는 어차피 똑같은데 남편 부동산이 부인의 부동산이고 부인의 부동산이 남편의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내가면서까지 부부간의 증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증여 후에 매각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일단은 보유 기간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A가 5년 전에 어떤 주택을 갖고 있었다. 3억짜리 집을. 근데 이걸 배우자인 B에게 5억에 넘겼다. 그러면 양도 차익은 축소하면서 취득 가액을 높이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이제 보유 기간은 A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그 보유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제 B가 보유하기 시작한 그 기간부터 또 인정을 받는 거죠. 보유 기간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예. 이 부분에서 또 손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손해, 아까 말씀드렸죠. B가 취득을 하면서 취득세를 한번 내야 됩니다. 네. 이 부분도 이게 상당히 뭐 부담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니까요. 당장 이제 증여와 함께 취득세를 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괜히 똑같은데, 그러니까 단순히 명의가 바뀌는 것 뿐인데도 상당한 그 세금을 내야 된다는 자체가 조금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죠. 예. 다만 이걸로 인해서 이거보다 더 큰 어떤 절세 효과가 있다면야 당연히 이거는 감수할 필요가 있죠. 그게 절세인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염두에 둘 것이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적용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 딸 부부의 그 형태를 보고 세금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보면 오히려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보면 자, 배우자, 그러니까 A가 B에게 이제 증여를 했죠. 근데 B가 매각을 해요. 매각을 하는데 이 증여를 받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5년이 지난 후에 매각을 하면 아까 그러니까 A가 3억에 취득을 했고 B가 5억에 증여를 받았고 5년 뒤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취득가액은 5억을 인정받습니다. 5억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3년 뒤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이 5억을 인정받지 않고요. 인정해주지 않고 이 B가 증여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B에게 증여를 해준 사람이 취득했던 가격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B가 매각을 했지만 증여받고 5년이 안 돼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앞선 수증자, 그러니까 증여를 해준 사람이 취득했던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 취득가액을 높이는 효과를 못 보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양도차익 축소 효과가 사라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더라도 이 향후의 매각 스케줄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목돈이 필요한 게 3년 뒤에 목돈이 필요하다. 3년 뒤에 이제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올 걸 감안해서 지금 증여를 해놓고 3년 뒤에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5년의 기간 여유를 둬야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이미 2010년에 그 빌라를 매입을 했고 이거를 2018년에 팔았거든요. 궁극적 결국은 얘가 그러면 사실 이제 8년 넘게 갖고 있었고 그죠? 8년 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2018년에 증여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증여 후에 1년도 안 돼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5년은커녕 1년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매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처음에 남편이 샀던 3억 4,500만 원의 취득가격이 그냥 그대로 인정되는 거고 매각했을 때가 5억 1천만 원이니까 만약에 이 증여 가격이 뭐 5억 원이었다 그랬으면 양도차익금 1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증여하고 나서 5년도 안 돼서 매각했기 때문에 그 전에 취득했던 3억 4,500이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차익을 축소하는 효과 전혀 사라지고 그냥 이 경우는 증여세만 괜히 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몰랐을 리는 사실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더 좀 의아한 거죠. 진짜 이걸 몰라서 그런 건지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서 매각 직전에 증여를 했고 증여한 다음에 팔았는데 아차 아이고 이런 규정이 있었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증여할 때까지만 해도 매각에 대한 계획이나 뭐 스케줄이 전혀 없다가 갑작스런 어떤 사정의 변화로 매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그냥 단순 해외 이주라면 뭐 매각하지 않고 가도 되는 건데 사실 저 전세를 놓고 가도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어쨌든 증여 후에 매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증여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뭐 종부세 혜택을 보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2018년 상반기에 증여를 받고 하반기에 바로 매각을 했으니 자 만약에 1주택자였다면 이 부부가 1주택자였다면 어차피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증여를 하면 안 됐죠. 그죠? 네. 증여를 함으로 해서 이 보유기간 2년이 안 되게 되니까 그렇다면 괜히 한 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물론 뭐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이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못 받게 된 그런 케이스고요. 자,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면 뭐 1가구 1주택자는 당연히 이제 양도세 비과세이지만 어쨌든 이런 지금 공제율 자체는 있는 것이고 다만 1가구 1주택이면 2년 이상 보유했으면 이제 아예 비과세고 뭐 2년 이상 보유가 안 됐으면 이제 보유기간 3년부터가 이제 24%네요. 어쨌든 근데 일반적인 경우만 다주택자다 그랬으면 그래도 30%까지는 받거든요. 10년이면. 근데 뭐 한 8년 정도니까 24%는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어쨌든 좀 이상한 그런 케이스인 거죠. 어쨌든 뭐 그 문재인 대통령 딸 부부의 뭐 그 사연은 뭐 일단 청와대에서도 밝힌 건 없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일단
그 사실은 밝혔지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증여, 부부간 증여하고 매각을 했을 때 절세 효과가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따져봐야 할 것들이 상당히 있다. 증여 후에 매각하기까지의 기간을 5년 이상은 둬야 취득가액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그리고 부부간 증여 시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 그리고 부부간에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종부세를 아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도세도 아낄 수 있다. 다만 취득세를 내야 한다. 자, 요 부분, 요런 게 기본적인 부부간의 증여 그리고 매각하는 데 있어서 알아둬야 할 부분입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요새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재미도 느끼고 또 감사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 또 많은 분들이 볼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러면 저는 또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